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포뮬러1은 본격적인 유럽 투어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클래식 그랑프리이기도 한 스페니쉬 그랑프리입니다. 팀과 선수들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면서 늘 까다로운 곳, 카탈루냐 서킷에서 펼쳐지는 스페니쉬 그랑프리에 관한 모든 것을 프리뷰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스페니쉬 그랑프리가 열리는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서킷은 선수들이나 팀들에게는 꽤 익숙한 곳입니다. 우선 오랫동안 그랑프리가 개최되기도 했고 매년 거의 빠짐없이 윈터 테스트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즌 중 그 어떤 서킷보다 많이 달려본 서킷이라 팀과 선수들 모두 이 트랙의 구석구석까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의 경우 이 서킷을 주니어 시절부터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막 포뮬러1으로 올라온 드라이버라고 해도 적어도 카탈루냐 서킷만큼은 아주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킷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법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팀만의 혹은 선수만의 차별점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변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서킷일수록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려운 이유는 단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익숙하다는 점 말고도 카탈루냐 서킷이 어려운 이유는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피트 스트레이트와 함께 9번 코너에서 10번 코너로 이어지는 직선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코스가 커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치 인제스피디움의 1번, 2번 코너처럼 카탈루냐의 1번 코너는 가파른 내리막 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킹 포인트가 제한적이고 이어지는 2번 코너가 또 반대 방향으로 꺾이기 때문에 간신히 추월을 한다고 해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지는 구간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모두 코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쉴 틈 없이 계속 방향을 바꾸어가며 달려야 합니다. 한 번 리듬을 놓치면 순식간에 추월을 당할 뿐만 아니라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가장 힘든 구간은 두 번째 직선 끝에 나오는 10번 코너부터 13번 코너까지인데 빠른 속도로 달리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곧바로 좌우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에 최적의 주행 라인인 레코드 라인이 아주 좁습니다. 게다가 내리막으로 이어지는 13번 그리고 15번 코너는 트랙 바깥으로 벗어날 가능성도 커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월이 가능한 포인트가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1번과 2번 그리고 4번과 10번 코너 정도가 그나마 추월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1번, 2번 코너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꽤 과감한 브레이킹이 필요해서 이곳도 쉬운 곳은 아닙니다. 모두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좁은 레코드 라인 위에서 아슬아슬한 리듬을 유지하면서 경쟁까지 해야 하니까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드라이버들은 직선에서 잠시 스티어링 휠에서 한 손을 놓고 손을 풀어줄 때가 있는데 이곳은 길이도 4.7km로 짧은 편이라 잠깐의 휴식 후에 곧바로 체력적인 부담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쉽지 않은 곳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서킷이지만 그럼에도 드라이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서킷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실버스톤과 함께 이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지만 도전에 성공한 후 찾아오는 짜릿함이 아주 큰 곳이기 때문이죠. 고속과 저속 코너가 균형 있게 잘 배치되어 있는 편이고 고저차까지 확실해서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과제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아주 재미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킷의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탈루냐 서킷은 타이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피렐리는 이번 레이스를 위해 가장 내구성이 좋은 타이어인 C1, C2 그리고 C3 타이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즌 경향을 보면 미디움과 하드 타이어가 대부분의 그랑프리에서 즐겨 사용됐죠. 아마 이번에도 C1 하드 타이어와 C2 미디움 타이어가 가장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윈터 테스트 때와는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그때는 트랙 표면이 다소 차가운 편이었죠. 하지만 5월의 스페인은 레이스하기 꽤 좋은 날씨이면서 트랙 온도는 다소 높은 편이라 타이어 마모가 테스트 때보다는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코너가 많아서 대체로 하이다운 포스 셋업을 취하는 팀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타이어 마모는 좀 더 빠를 겁니다. 투스탑이 스페니쉬 그랑프리에서 가장 많았던 만큼 이번에도 두 번의 피트 스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랙이 짧아서 피트인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피트에서 순위를 빼앗기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타이어 관리만 잘하면 트랙 위에서 추월하지 않고도 순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타이어 관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경험이 많은 드라이버들에게 확실히 유리한 서킷입니다.
이번 레이스에서도 주목할 팀은 역시나 페라리와 레드불입니다. 현재 두 팀의 컨스트럭터 포인트 차이는 단 6점이죠. 이번 레이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팀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대체로 레드불이 우세한 편인데 문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스페니쉬 그랑프리를 앞두고 팀들이 시즌 첫 번째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4번에서 5번의 그랑프리를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본격적인 포인트 사냥에 나서는 유럽 투어를 위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이미 이 시점이 되면 윈터 테스트 때 가지고 나왔던 차에서 거의 20에서 30%가량 달라져 있습니다. 지난 2번의 레이스에서 레드불 때문에 고배를 마셔야 했던 페라리로서는 스페니쉬 그랑프리를 기점으로 분위기 역전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애미 그랑프리 리뷰 때 저희가 페라리는 아직 실망하기 이르다 라고 설명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승 가능성을 확인한 페라리로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업데이트를 통해 기세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물론 그 사이 레드불이라고 가만히 있진 않겠죠. 결국 트랙 안팎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테고 지켜보는 우리는 더 즐거울 겁니다. 이런 상황은 중위권 팀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의 여력이 있는 메르세데스 그리고 맥라렌은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포지션을 굳게 다지려고 할 겁니다. 특히 맥라렌은 오랜만에 컨스트럭터 3위까지 올라갈 기회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맥라렌에 새로운 뉴스가 생기기도 했으니까 이 분위기를 잘 타고 레이스 사업 전반에 에너지를 더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 이야기는 뒤에서 계속 하도록 하고요. 이 외에 현재 제가 주목하고 있는 팀은 알파로메오와 알핀입니다. 두 팀 사이의 포인트 차이는 단 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알핀은 자본이 부족한 팀은 아니죠. 이미 이번 시즌 업데이트 소문이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크게 업데이트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페르난도 알론소의 홈 그랑프리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홈 그랑프리에서 말아먹는 드라이버가 꽤 많긴 한데 알론소는 홈 그랑프리에서 좋았던 적이 꽤 있어서 이번에도 기대를 걸게 됩니다. 리뷰를 마치기 전에 짧은 뉴스 하나 전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맥클라렌이 포뮬러2에 참가한다는 소식입니다. 맥클라렌은 내년 시즌부터 포뮬러2에 참가한다고 공식 발표했죠. 갑작스러운 발표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도 됐지만 사실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없던 팀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메르세데스 EQ 팀을 그대로 인수해서 팀명과 일부 인력만 바꾸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맥클라렌은 전기차 레이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팀도 아닙니다. 이번 시즌부터 전기차의 오프로드 랠리인 익스트림 2에 참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이스카 자체가 포뮬러 2카의 부품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스카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에 대한 이해도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뮬러 2 역시 샤시 대부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포뮬러 1처럼 팀의 특색을 애써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기존 팀 인수에 익스트림 2와의 기술적 공유 그리고 공용 샤시까지 어떻게 보면 포뮬러1보다 편하게 또 하나의 레이스 시리즈에 참가하게 되는 셈입니다. 독일 3개 회사가 차례로 나가면서 포뮬러2가 다소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명문팀의 시스터팀이 새로 들어오니까 아쉬움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포뮬러2 쪽에서 점점 새로운 희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앞으로 포뮬러2와 관련된 소식들도 꾸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말 열리는 스페니쉬 그랑프리를 프리뷰해드렸습니다. 스페니쉬 그랑프리는 아기자기한 구성에 높은 수준의 스킬을 요구하는 데다가 진행 속도가 아주 빨라서 보는 재미가 꽤 큰 편입니다. 격정적인 휠투휠 배틀이나 잦은 추월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트랙사이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큰 만큼 이곳만의 재미를 즐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는 스페니쉬 그랑프리가 끝난 후 빠르게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